예, 오늘은 CAD 엑스패드에 있는 CAD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서 CAD 파일을 불러놓고요. 지금 설명에서는 CAD 파일을 좀 미리 불러놨습니다. 예, 모서리에 보면 각각의 메뉴 단추들이 있는데 하단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은 정해진 네모를 이렇게 그려주면 이 부분만큼 선택적으로 확대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누르고 이렇게 확대를 하면 지금 네모 박스 쳐진 부분만 확대를 해서 화면에 꽉 차오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이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은 누르시면은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은 이렇게 다양한 옵션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 삼각형 형태, 현재 CAD 도면 형태를 많이 보시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3D 뷰나 지도는 이제 구글 지도나 아니면 뭐 오토픈 스트리트 뷰 그런 식의 다른 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카메라 AR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플러스, 우측 하단에는 마이너스, 확대 축소 버튼이겠죠. 일단은 확대를 하고 엑스패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기능으로 보자면 CAD에 있는 이런 모서리들을 각각 점으로 추출을 해서 바로바로 측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좋아들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단에 보면 그리기라는 메뉴가 있죠. 그리기를 누르시고 저희가 지금 그릴 거는 점이죠, 점. 그래서 포인트를 누르고 점 이름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체크나 완료 누르시고요. 자, 여기 포인트명 방금 102번에서 포인트명만 바꿔서 105번으로 바뀐 상태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스냅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스냅을 눌러서 캐드처럼 필요한 스냅 기능을 켜줘요. 지금 맨 끝을 켰죠. 맨 끝을 켜고 닫기를 누르면 하단에 있는 메뉴는 여전히 포인트 위치, 취소, 스냅, 뒤로 확인이 있어요. 스냅이라는 글자가 보일 때 화면상에 원하시는 점을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해당 점이 해당 위치가 점으로 생성되면서 그 점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 점 생성이 끝났으면 확인을 눌러서 점 생성 그리기 기능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점 105번, 106번, 107번이 도면상의 꼭지점 쪽이 점으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기, 포인트 이름만 수정을 하고 네, 이름 수정이 됐죠. 여기서 확인. 스냅이라는 글자가 보일 때 도면상의 점들을 원하시는 점들을 누르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끔보다 제법 많이 연락이 오는 편인데 이런 메시지 뜬다고 연락이 와요. 분명히 해당 점 이름이 없는데 포인트가 존재한다. 새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연락이 굉장히 자주 옵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리기에 포인트 이름을 수정을 하고요. 확인. 자, 스냅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이제 도면상의 점들을 클릭을 해 줘야만 포인트가 생성이 되는데 이 스냅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가 이미 존재함, 새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리기 포인트 점 이름 수정하시고요. 확인. 스냅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스냅 한번 눌러서 필요한 스냅 켜시고, 아까 맨 끝만 눌러서 확인해 봤는데 예를 들면 중간, 중심 이런 거 해볼게요. 중간을 눌렀기 때문에 105번과 106번 사이를 대략 눌러주면 정확히 중간점이 T1번이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맨 끝과 중간을 켜놨기 때문에 이 꼭지점도 생성이 되죠. 그리고 중심, 지금 원이 있으면 중심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 원이
보시다시피 여기 원이 있죠. 지금은 뭐 우연찮게도 이 원의 중심이 이 선의 끝점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원의 중심점을 그려서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기, 포인트, 점 이름 필요하시면 수정하시고 확인, 스냅의 중심, 요 중심, 요 오른쪽으로 주황색으로 켜진 게 기능이 활성화된 겁니다. 누르고 원의 중심을 점 추출을 하고 싶으시면 이 원을 클릭하시면 원의 중심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되죠. T6번. 그리고 확인. 예, 이렇게 그리기에서 포인트 추출하는 걸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엑스패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기, 선, 폴리선, 호, 원. 그리고 원을 3점. 자, 왼쪽에 있는 원은 한 점과 거리. 한 점을 선택하고 그로부터 뭐 3m 하면 반지름 3m짜리 원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원을 3점, 3점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원을 생성해 주는 그런 기능이고, 구획이나 레이아웃, 문자들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기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기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기능으로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편집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시공측량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많이 필요 없어서 그런지 많이 사용을 안 하시지만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자, 편집을 누르고 삭제. 예, 삭제부터 한번 볼까요? 전체 화면. 자, 편집에 삭제를 누르시고 객체 선택이라고 나오면 선택 영역을 드래그 하세요. 캐드처럼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네, 지금 원격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느리네요. 자, 다시 편집에 삭제. 이 엑스패드 3에서는 캐드와 굉장히 비슷한 선택 영역을 갖게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전체를 다 선택이 됐을 때 그 점이 선택이 되고요. 그러니까 폴리선 같은 경우 전체를 다 둘러싸게끔 선택을 해줘야만 그 선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편집에 삭제. 오른편에서 올라가면 일부만 선택을 해도 그 폴리선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엑스퍼트 얼티밋에서는 이 기능이 약간 좀 수정이 됐어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삭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 선택하고, 그러면 선택이 된 거예요. 일단은 2216개의 객체가 선택이 된 거고, 선택이 맞느냐 해서 확인을 누르고, 이번에 삭제로 바뀌었죠. 확인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네, 여기서 추가로 하나 설명드릴 거는 편집에 삭제. 이렇게 선택을 하고 57개, 57개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하면 추가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하기 좀 애매할 때는 선택해 놓고 또 확대해서 추가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 확인하고 삭제할 거냐 확인. 그러면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삭제하는 시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안드로이드 기기의 성능에 따라서도 삭제하는 시간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편집에 교차 거리 2개,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아이콘이 굉장히 직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기능을 하기 전에 좀 확대를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편집에 교차 거리 2개, 이걸 누르면 첫 포인트를 누르라고 나오고요. 100번 선택하고, 지금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스냅이 교점이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점이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교점을 선택을 해야만 점 선택이 정확하게 되고요. 자, 첫 번째 점으로부터의 첫 거리, 이 거리를 5m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100번으로부터 5m에 해당하는 원이 생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점 101번 선택을 하고 둘째 거리. 이번엔 101번으로부터 이 지금 설정할 거리만큼 떨어진 원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해법 1번과 해법 2번이 나와요. 100번과 101번 사이에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두 개의 원을 그려서 두 개의 원이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을 지금 도면처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교점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그 점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장된 T7번이 새로 생성이 됐죠. 네, 이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 편집의 교차 포인트 2개. 이 아이콘을 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진한 선이 그려 있고 오른쪽에도 진한 선이 그려 있고요. 그 상단에는 좀 굵기가 얇은 여기 이렇게 얇은 선이 두 개가 있고 거기 끝에 점이 그려져 있죠. 지금 이 진한 선의 양쪽 끝에 있는 점과 오른쪽에도 있는 진한 선의 양쪽 끝에 있는 점, 이 네 개의 점은 실제로 도면상에 있는 점이고, 그리고 그 두 개의 점을 잇는 선이 연장됐다고 봤을 때 만나는 점을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이 끝점을 생성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볼까요? 적당한 점이 없으니까 이 스냅에서 스냅 옵션을 다 꺼주면 아무데나 점이 생성이 됩니다. 자, TE 1번, 2번, 3번, 4번이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교차 거리 두 개를 통하면 TE 1번과 2번이 연장된 선과 그리고 TE 3번과 4번이 연장된 선, 그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겠다. 대략 여기쯤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편집에 교차 포인트 4개를 누르시고 첫 포인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교점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정확한 점을 선택을 하겠죠. TE 1번 선택하고 두 번째 점 TE 2번. 자, 그러면 TE 1번과 2번이 연장되는 연장선이 쭉 가상으로 그려졌어요. 점선은 실제 저장된 선이 아니고 가상의 점이라는 의미에서 점선이에요. 그리고 방향성이 제가 TE 1번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방향이 화살표가 TE 1에서 TE 2번을 향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셋째 포인트 TE 3번, 넷째 포인트 TE 4번 선택을 하면 두 개의 연장선이 생기고 포인트를 저장할 거냐 나오면서 P 물음표 빨간색이 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TE 1, 2번이 연장되는 선과 TE 3, 4번이 연장되는 선 두 개의 교점,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준 거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해당 부분에 가장 최근에 생성했던 점 다음 번호 최근에 TE 4번이었으니까 그 다음 번호인 TE 5번이 자동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리 옵셋도 해볼까요? 자, 편집에 거리 옵셋을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점과 그 다음 점까지는 진한 선이고 그 다음 부분은 연한 선으로 꺾여 있죠. 예, 굵기가 얇은 선으로 꺾여 있고 끝에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아이콘만 봐도 대략적으로 기능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이콘이 생겼죠. 점과 점을 잇는 선을 쭉 이었고 그 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그 떨어진 위치, 거리를 주어서 옵셋을, 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그려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집, 거리 옵셋, 객체 선택, 점이 아니고
여기도 선이기 때문에 선을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그리기 선 2번 5번 여기. 자, 이제 선이 생겼죠. 편집의 거리 옵셋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이 객체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거리 5m 확인. 그리고 옵셋은 2m 확인. 확인.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진행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26번을 먼저 삭제를 하고요. 편집 거리 옵셋 이거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점이 아니라 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거리가,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건 선이 있는데 그 선의 시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진 10m면 10m, 20m면 20m 떨어진 만큼의 점을 지정을 하고 거기로부터 좌측 우측 몇 메다 떨어진 그게 옵셋이죠. 그 점을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거리 옵셋.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시점, 지금 화살표가 T2 2번에서 5번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면은 시점이 T2 2번이란 얘기고 거리를 예를 들어서 20m로 해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T2 2번이 있고 5번이 있고 해법이 5번보다 더 뒤에 있죠. 예, 이 선 T2 2번 5번을 잇는 선이 20m 안 되기 때문에 T5번은 더 벗어난 곳에 해법이 1이 생겼죠. 자, 여기서 옵셋. 그럼 해법으로부터 옵셋을 1m든 2m든 거리를 주게 되면은 좌우로 떨어진 곳에 점이 생성이 되겠죠. 여기서 5m 확인을 하면, 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해법 1, 2번이 나왔는데 T2 2번과 5번을 잇는 선 시점이 2번이기 때문에 2번으로부터 20m T2 2번 시점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이 있고 그로부터 좌우로 옵셋, 제가 5m를 줬죠. 옵셋 5m가 떨어진 좌우점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점을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해당 부위에 점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원격 측량, 그러니까는 내가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점을 생성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편집, 나누기. 나누기는 이런 선이 있으면 선을 몇 등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편집에 나누기, 객체를 선택을 하고 부분의 개수 여기를 한 4개로 해볼까요? 4개 확인. 첫 포인트 이름은 파트 1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제가 선택한 선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점선, 화살표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T2 2번에서 T2 5번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면 첫 포인트 파트 1을 주게 되면 T2 2번에 파트 1이라는 번호가 생성이 되고 이 선을 4등분하는 점이 5개가 생성이 될 겁니다. 확인. 자, 파트 1, 2, 3, 4, 5번 생성이 됐죠. 그래서 각각의 부분이 하나, 둘, 셋, 4개로 4등분할 수 있는 점이 생성이 됐습니다. 확대를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파트 2번, 3번, 4번, 5번을 찾아가서 말뚝을 박으면 이 부분을 분할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거를 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또 그려 놓을게요. 자, 지금은 점이 없죠. 점이 없이 선만 밑에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자, 다음 부분 편집에 나누기까지 했고 측정. 이 부분은 좀 번역상 어려운데 이 부분은 왼쪽 나누기는 몇 등분 내가 필요로 하는 개수만큼 나눠주는 선이라면 측정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잘라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측정 객체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시점이 아래고 종점이 위쪽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위로 향했죠. 자, 여기를 부분 길이 5m로 자르겠다. 아니면 3m로 자르겠다 하고 확인을 누르고 첫 포인트 이름 1번 확인하고 확인 눌러주면 지금 화살표가 위로 향하기 때문에 시점의 밑에가 디바이드 1로 저장이 되겠죠. 확인. 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점간 거리를 확인해 볼까요? 점간 거리 확인하실 때는 첫 점 선택하시고 밑에 거리, 그 다음 점 2번. 예, 이렇게 3m짜리 생겼죠. 예, 제가 교점을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3m가 아니라 애매하게 찍혔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디바이드 1번 선택하고 거리 디바이드 2번 누르면은 이건 정확하게 3m가 찍혔죠. 이런 식으로 스냅을 정확히 이용하시면은 보다 정확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생기고 6번으로부터 여기까지는 3m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끝점까지 점 거리를 보면 2.98m, 예, 3m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점이 생성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옵셋. 옵셋은 말 그대로입니다. 선이 있으면 이번에는 제가 임의로 선을 그리지 말고 도면을 선택해서 해볼까요? 이게 지금 가져온 도면이 이런 식으로 다 잘려 있다 보니까 적당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제가 임의로 폴리선을 그려서 그 폴리선에 대한 이 선에 대한 옵셋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편집에 옵셋 객체를 선택을 해주고요. 옵셋, 이 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선을 그려줄 것이냐. 2m. 좀 더 크게 한 6m로 해볼게요. 6m 확인.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선은 중간에 있는 요 선인데 오른쪽에 점선도 생겼고 좌측에도 똑같이 생긴 선이 하나 생겼죠. 자, 좌측을 제가 선택을 하면 그쪽으로 점선이 생기고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그쪽으로 점선이 생깁니다. 자, 좌측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반복 몇 개나 만들어 줄 것이냐 선을, 예, 2개만 해볼게요. 확인. 예, 원래 있던 선은 요 선이고 제가 옵셋 기능을 실행하고 2m 좌측을 선택해서 좌측에 이 점선이 생겼었고 거기를 확인을 하고 몇 개나 생길 것이냐 개수 2개 했더니 2m 떨어진 곳에 한 점, 또 2m 떨어진 곳에 한 점. 예. 점이 아니라 선이죠. 이렇게 기준으로부터 2m씩 떨어진 곳에 대한 2개 동일한 모양의 선이 생성이 됐습니다. 다음 기능을 볼까요? 늘리기, 네, 느리기. 자, 요런 선이 있는데 이 선의 정보를 보면 현재 선의 길이가 132.862m예요. 보기 좋게 단선을 삭제를 하고요. 자,
편집의 느리기, 거리. 이 선이 130m 정도 되니까 한 30m 늘려볼까요? 확인. 자, 객체를 선택을 하고 변경량을 저장할 것이냐 확인. 자, 그러면 시점 쪽에 선이 길어졌죠. 정보를 보면 132m였던 게 162m로 선이 길어졌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번엔 지금은 162m짜리 선인데 편집에 느리기, 거리를 아예 길게 50m 정도 하고요. 확인. 객체 선택 또는 첫 포인트. 자, 객체를 선택을 하고 변경 내용 저장할 것이냐 확인. 50m 또 길어졌죠. 그럼 210m 정도 되겠죠. 212m. 이런 식으로 선을 길게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아니라 객체 또는 점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점도 선택을 해볼까요? 하나, 둘. 자, 편집에 느리기, 거리는 20m. 첫 포인트 선택을 하고 두째 포인트 2번. 자, 선택을 하면 위에 가상의 점이 생겨있죠.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은 P1번과 P2번에 대해서 20m가 떨어진 P3번이 생성이 된 겁니다. P2번과 P3번 거리를 재보면 되겠죠. P2번 거리, P3번. 잠깐만요. 스냅을 제가 또 다 꺼놨죠. 교점을 켜주면 P2번부터 P3번까지가 20m, 정확히 20m 떨어진 점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대로 보셨다면 선을 선택하실 때는 편집의 느리기, 거리, 이 거리가 시점으로부터 이 방향이 지금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시점 쪽이 늘어납니다. 지금. 그런데 점을 선택했을 때는 시점과 두 번째 점 선택했을 때 종점 쪽에서 늘어난 점이 생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말은 느리기지만 포인트는 점을 하나 더 생성해 주는 거고, 포인트 선택하실 때는, 선을 선택하실 때는 말 그대로 선 길이를 좀 늘려주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리기에서 거리를 마이너스로 줘볼까요? 객체 선택을 하고 확인. 보시면 다시 해볼게요. 편집에 느리기 마이너스 30 확인.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다 객체 선택했을 때 이렇게 가상의 점이 나와요. 여기까지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점이 여기인데 시점이 이쪽으로 줄어들겠죠. 확인. 좀 움직이면 변경 내용이 저장돼서 선이 잘린 것을 볼 수 있고 정보도 길이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느리기까지 했고 분해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확인. 분해할 거냐 확인. 자, 그러면은 폴리선이 일반 선으로 잘렸죠. 이게 분해입니다. 캐드에서는 익스플로드 폭파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인버트. 자, 인버트는 요 선이 지금 방향이 아래쪽이 시점이고 위쪽이 종점이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화살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편집에 인버트
여기서 객체를 선택하고 확인을 해주면 이게 맞느냐 다시 확인. 방향이 거꾸로. 예, 요게 인버터 기능입니다. 요거는 어떤 때 사용할 수 있냐면 도로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도로 중심 선형을 CAD 파일로 불러왔을 때 CAD 파일이 생성될 때 거꾸로 돼서 우리가 표시는 스테이션 0, 1, 0, 10, 20 끝까지 가서 종점까지 이런 식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 선의 방향은 뒤집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로 기능을 이용해서 측선을 할 때 엉뚱한 방향으로 시점과 종점을 뒤집힌 채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DXF로 불렀을 때는 그때 편집에 인버트를 눌러서 그 도면에 대한 선을 뒤집어주면 방향을 뒤집어주면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방향만 바뀌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꿔주고 CAD 파일로 출력을 해서 그걸 다시 불러오게 되면 도로로 불러오게 되면은 그걸 도로 파일 시점과 종점을 변경한 상태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등록 정보는 뭐 이 선들에 대한 정보겠죠. 확인. 이런 식으로 등록 정보 레이어는 어떤 건지 색모드 어떤 건지 선 종류 어떤 건지 뭐 이런 부분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리기와 편집에 대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고 추가로 정보 ID ID는 해당 점에 대한 결과 포인트 이름과 코드는 뭔지 좌표는 뭔지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한 게 ID고요. 정보 거리 첫 포인트 P1번 두 번째 포인트 P2번 선택을 해주면 포인트 1번 P1 포인트 2번 P2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한 포인트와 두 번째 선택한 포인트 두 개에 대한 포인트 좌표와 그리고 두 개의 포인트에 대한 거리 2D 거리, 3D 거리, 높이 차이, 방위각 방위각이 지금 이게 제 설정을 도문초로 안 바꿔놔서 저렇게 나오는데요. 도문초로 일반적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단위 각이 100분위가 아니라 도문초로 해놓게 되면 정보 거리 두 포인트를 선택했을 때 방위각이 이렇게 도문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 옵셋 기준점 하나 객체 자, 요거는 떨어졌으니까 좀 이해가 애매할 수 있으니까 P3번과 이 객체까지 정보 거리 옵셋 기준점 선택하고 객체를 선택해주면 수직이 되는 거리를 구해주는 거죠. 71.331m 예를 들면 이 선을 선택하게 되면 이 선을 선택하면 이 선의 연장선과 수직이 되는 곳을 만나기 때문에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부분에 점이 연결된 부분이 잠깐 보이죠? 예.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점으로 저장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나갔다가 P4번 생겼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선의 연장선과 P3번이 만나는 점선 생성한 게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생성한 게 P4번이기 때문에 P4번으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려주면 요 선이 직선이 된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겠죠. 확인해 볼까요? 그리기 선 점 선택하고 스냅을 맨 끝 켜져 있네요. 눌러주면 자 나갔다가 다시 볼게요. 선이 일직선이죠. 일직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각 면적 이런 식으로 다 필요한 부분들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설명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